태블릿 드라이버가 뭔가 문제가 생겨서 아까 하던 방송이 날아갔습니다. 컴퓨터도 강제 재부팅했고 좀 개빡치네. 자, 요 바로 이전 방송에서 제가 론스키 잉글리시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론스키, 요게 이제 함수 f 뭐 g에 대해서 정의돼가지고 f g f 프라임 g 프라임 이렇게 정의하는데, 행렬식입니다. 행렬식. 자, 요게 만약에 0이면 종속이고 선형 종속이고, 그죠? 요게 0이 아니면은 독립이라 가지고 우리가 ly 는 0, 요게 y2 프라임 더하기 py 프라임 더하기 qy라 그랬죠, 그죠? 요거에 해 y1 y2를 우리가 만약에 구한다 그러면 y1 y2가 만약에 y1 y2에 대해서 요거 그 w를 구해서 론스키 행렬식을 구해서, 론스키 행렬식이 만약에 종속이면 0이면 요거는 기본근이 아니고 독립이면 기본근이기 때문에 C1, Y1 임의상수 C1, C2에 대해서 C2, Y2를 요거의 일반해로 써도 된다. 그러니까 요게 모든 해다라는 거를 얘기를 했었죠. 자,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ly는 0에 대해서는 항상 많이 얘기를 했었었는데 요게 동차방정식이죠, 그죠? 근데 ly가 0이 아닐 때, 예를 들면 뭐 gx라는 어떤 함수일 때, 이런 비동차 방정식에 대해서는 거의 얘기를 안 했습니다. 동차 방정식도 사실 실제로 근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렸지만은 근이 어떻게 나온다, 해가 어떻게 된다, 뭐 그런 얘기들은 제가 많이 해드렸잖아요, 그죠? 비동차 방정식은 그럼 어떻게 풀 수 있을까? 일단 요 이론까지 하고 나서 요 다음 시간에 바로 이제 실제로 어떻게 방정식을 푸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드디어 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자, 비동차 방정식의 특수해를요, 그냥 해를요 아무거나 y1하고 y2라고 한번 해보죠. 그냥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여기 해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대입하면 성립해야겠죠. 그러면은 L y1은 g가 되고요. 그럼 편의상 그냥 g라고만 쓸게요. 자, 그리고 L y2가 또 g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걸 빼면은요, 서로 빼면은 우변은 g 빼기 g니까 0 되겠죠. 좌변은 L y1 빼기 L y2가 되고, 자, L은 선형이니까 y1 빼기 y2 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요걸 잘 보면 어떻게 되냐, L y1 빼기 y2는 0이다 라는 것은 y1 빼기 y2가 동차방정식의 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차방정식 우리가 일반해가 뭐였죠? C1y1 더하기 C2y2라는 거지. 물론 이제 그냥 뭐 이 중에 그냥 C1, C2가 정해진 그냥 특수일 수도 있겠지만은 요걸 일반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일반으로 생각하고 요거 중에 하나를 일반으로 잡아주면 되니까. 자, 그래서 어, 자, 일단 요걸 얘기하기 전에, 자, 그럼 일단 요게 동차 방정식의 해가 된다는 건 이해하시겠죠, 그죠? 그 뭐냐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비동차 방정식의 해 두 개를 가져와 가지고, 그게 뭐든지 간에 아무튼 가져와 가지고 그거 두 개를 뺐더니 그게 바로 동차 방정식의 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기교를 부려서 요 동차 방정식의 해를 우리가 일반해라고 가정을 해보죠. 일반해라고 C1 Y1 더하기 C2 Y2 이렇게 가정을 해보고, Y2를요 요거를 비동차 방정식의 특수해라고 가정하고, 그 다음에 y1을 바로 비동차 방정식의 일반해라고 가정을 해보죠. 요걸 그냥 y라고 쓰고요. 요걸 그냥 y라고 쓸게요. y라고 쓰고, 요거를 이제 대문자 y라고 쓸게요. 그럼 어떻게 되냐, y라는 것은 y만 쓰지 말자. C1y1 더하기 C2y2 플러스 y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게 무엇이냐, 여기 바로 비동차 방정식의 일반해죠. 요것은 동차 방정식의 일반해. 자, 요것은 비동차 방정식의 특수해가 되겠죠. 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비동차 방정식의 일반에는 동차 방정식의 일반에 더하기 비동차 방정식의 특수에입니다. 비동차 방정식의 일반에를 동차 방정식처럼 그렇게 구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일단 우리가 예를 들면 그러니까 동차 방정식 일반에는 어떻게든 구할 수 있다고 치면은 비동차 방정식을 풀 때는 ly가 g라는 비동차를 풀 때는 ly는 0을 어떻게든 풀어서 일반에를 구한 다음에 요거의 특수의 하나를 또 구해서 그거를 더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면 비동차 방정식 푼다는 것은 동차 방정식을 풀어야지 가능한 것이고, 그리고 비동차 방정식의 특수에도 하나 구해야 되는데, 도대체 그러면은 비동차 방정식의 특수에를 구하는 방법이 도대체 무엇일까? 라는 걸로 비동차 방정식의 풀이는 이렇게 이제 귀결되는 거죠. 요까지 내용이 잘 이해가 가셔야 됩니다. 요걸 꼭 기억하세요. 비동차 방정식 일반에는 동차 방정식의 일반에 더하기 비동차 방정식의 특수에라는 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위에 요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위에 요식에 뭐 y는 c1y 더하기 c2y 더하기 y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밑에 이제 비동차 방정식의 일반에는 동차 방정식의 일반에 더하기 비동차 방정식의 특수에라는 게 정말로 중요하니까 요거는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제 말을 딱 잘 따라왔다면 다시 반복하지만은 비동차 방정식 일반에를 구할 때는 동차 방정식 일반에를 먼저 구하고, 그리고 거기다가 원래 비동차 방정식의 특수의 하나를 딱 더해주면은 된다라는 건데, 동차 방정식 일반에는 뭐 앞에서 우리가 일반에 구하는 이론은, 그러니까 동차 방정식의 이론 자체는 많이 했지만 일반에는 우리가 안 구했잖아요. 그거는 나중에 할 거고, 요거는 다음 기회에. 자, 비동차 방정식 특수에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얘기를 해볼 거예요. 여러분이 아마 진짜로 수학같이 느끼는 수학을 해볼 건데, 이번에는 자, 여기는 세 가지가 있어요. 방법이. 첫 번째는 경수 변화법이라는 게 있어요. 두 번째는 미정계수법 1. 요게 이제 영화영산자라는 거를 이용하는 방법이고요. 세 번째는 또 미정계수법입니다. 요거는 끼워 맞추기. 미정계수법이라 두 개 다 부르더라고. 뭐 어떤 데는 이거를 이제 미정계수법이라 부르고, 어떤 데 밑에 거를 미정계수법이라 부르던데, 뭐 일단 그거는 중요하지 않고, 자, 요거 두 개는 제가 이제 동차 방정식을 어떻게 푸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나서 다시 한번 해볼 것이고, 일단은 그래서 요거 이어서는 경수 변화법을 먼저 한번 배워보고, 그리고 방송을 종료하는 걸로 합시다. 자, 다시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드리면요, 비동차 방정식의 일반에는 동차 방정식의 일반에하고 비동차 방정식의 특수에를 더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비동차 방정식의 일반에는 어떻게든 구할 수 있다고 치고, 비동차 방정식의 특수에, 동차 방정식 일반에는 어떻게든 구할 수 있다고 치고요, 비동차 방정식 특수에를 구해야지 비동차 방정식 일반에를 구할 수 있는 건데, 비동차 방정식 특수에는 경수 변화법, 미정계수법 두 개, 이렇게 해서 총 세 가지 방법으로 구할 수 있겠다는 말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에는 비동차 방정식의 특수에를 구해야 비동차 방정식 일반에를 구할 수 있더라는 말입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경수 변화법 한번 봅시다.